고작 물을 얼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기 게임 모탈 컴뱃의 캐릭터인 서브제로가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요즘은 그냥 물을 냉동실에 넣고 조금만 기다리면 간단하게 되는 일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몇백만 리터의 액체를 얼리고 싶다면 어떨까요? 가령 시속 500마일 혹은 시속 800km의 쓰나미 같은 걸요.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력이 강한 파도인 쓰나미는 이런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다를 휩쓸며 다닙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을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바꾸는 것은 설령 서브제로라 해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멋진 아이디어는 우리의 열렬한 구독자 RGC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서 감사를 표해주세요. 고마워요 친구.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치명적인 재앙의 파도는 왜 발생하는 건지 생각해보세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난리 없듯이 쓰나미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쓰나미는 해저의 지진이나 산사태, 화산 폭발, 운석이나 해성의 낙하 여파로 생겨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대한 움직임에도 파도는 수십 피트 높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쓰나미를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일단 이 거대한 파도가 육지에 도달하면 파도는 시속 6에서 12마일, 즉 시속 10에서 20km의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목적지로 가기 위해 평상시대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액체 괴물을 피하지 못한다면 눈 깜짝할 새 작은 강으로 변해버린 도를 마주하게 되겠죠. 쓰나미의 경로에서 벗어나는 희대의 행운은 여러분이 쓰나미의 가장자리 근처 쪽에 있지 않다면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쓰나미의 총 폭은 평균 60에서 120마일 사이 정도 됩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95에서 123km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를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다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해안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배를 타고 있을 때 쓰나미가 뒤에서 몰래 다가와도 근처에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조건에서 쓰나미의 높이는 최대 2피트, 즉 60cm 정도일 것이고 여기서 단 1인치도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쓰나미가 지나갔다는 것조차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했던 파도가 해안에 도달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갑자기 급격하게 길이가 줄어들고 에너지와 질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점차 상승하여 100피트, 그러니까 약 30m 높이까지 치솟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죠.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 거대한 괴물이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무자비하고 가차없는 거대한 자연적인 짐승의 길을 가로막는 도시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집어삼킬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높이가 높았던 쓰나미는 1958년에 알래스카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쓰나미는 놀랍게도 무려 1720피트, 즉 524m까지 상승했었죠. 이것은 에펠탑이나 예전 뉴욕 세계무역센터보다도 높습니다. 이건 그냥 쓰나미가 아니었습니다. 메가 쓰나미였죠. 이 파도는 수천 그루의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쓰나미는 가장 강력했던 쓰나미로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쓰나미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던 일본에서는 대규모 쓰나미 참사로 인해 슬프게도 수만 명이나 되는 인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2004년에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시작된 거대한 초대형 쓰나미가 14개국에서 2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일부 연구학자들에 따르면 우린 이런 무서운 재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지만 새로운 쓰나미가 다시 나타날 확률은 실제로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확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얼음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고 거대한 바위나 빙판도 무너지게 되죠.
이것들이 제대로 무너지게 되면 파괴적인 거대한 파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알래스카 근처에서 일어났던 기록적인 쓰나미도 같은 이유로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가능성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쓰나미 대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카디프 대학의 물리학자인 우사마 카드리 교수가 소리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발매된 저스틴 비버의 앨범을 최대 음량으로 전 세계에서 쾅쾅 울려 쓰나미를 겁먹게 할 수 있겠죠. 물론 농담입니다. 사실 이 과학자는 중력 음파의 응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파의 에너지는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를 분산시키는 충분한 양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비록 아직 아무도 쓰나미의 접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데다가 아무도 그런 중력 음향을 어떻게 발생시키고 방출하는지조차 모르지만 말입니다. 카드리 교수 자신도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 누군가 방법을 알아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쓰나미를 물리칠 다른 방법들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최근 국토의 연안에 거대한 벽을 건설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대한 파도로부터 태양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일본 벽의 길이는 248마일 이상, 즉 400km 이상이며 높이는 약 50피트, 즉 15m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이런 구조가 겉보기에는 꽤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매번 쓰나미 비상시마다 일본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세운 벽보다 쓰나미가 더 높이 발생했던 것은 역사에 심심치 않게 기록되어 있죠. 게다가 일본 해안선을 따라 그러한 건축물을 건설한다면 지역 환경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끼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콘크리트 벽으로 쓰나미를 막아낸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서브제로에게 도움을 청해야겠군요. 우린 이 액체 괴물과 저온으로 싸울 테니까 말이죠. 이 H2O 괴물이 해안가에 도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는 아이디어는 언뜻 보기엔 말이 되는군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면 아래 상당히 거대한 높이의 파도를 얼리기 위해서는 바다 전체를 얼려야 하는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므로 파도의 높이가 최대인 해안과 가까운 곳에서 얼려버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화씨 32도, 즉 섭씨 0도에서 물이 온다는 일반적인 상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이 얼기 위해서는 더 낮은 온도가 필요하죠. 쓰나미의 양은 약 1억 리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양의 물을 빙하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씨 영하 148도, 그러니까 섭씨로 약 영하 100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듣고 우리의 서브제로가 기겁하네요. 하지만 그가 없어도 우린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냉동 작전을 위해서는 많은 냉동고들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냉장고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우린 약 90만 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들은 모두 한 달 정도 쉬지 않고 작동할 것입니다. 결국 대략 1337만 5,000kW의 에너지가 소비될 것입니다. 파도를 얼리려면 이 정도의 전력이 소비되죠.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이 작업을 한 달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쓰나미는 그냥 빠른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의 안식처인 도시들을 물속으로 집어삼키겠죠. 자, 어떻게든 우리가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어 쓰나미를 얼리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런데 이 얼음 조각을 어딘가에는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음이 다시 녹아서 대참사를 일으키겠죠. 쓰나미를 물리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얼음을 쪼개서 모두에게 마티니 한 잔씩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 이웃들을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해서 지역 경제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형 트럭이 이 엄청난 얼음을 머나먼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순간일에 가장 적합한 선택은 세계에서 가장 큰 트럭인 벨라즈 75710이 되겠네요. 이 트럭의 총 적재량은 450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골칫덩어리 쓰나미 얼음 조각을 처리하려면 겨우 트럭 22만 대만 있으면 가능하겠군요. 그런데 문제가 약간 있네요. 벨라즈 덤프 트럭은 전 세계에 딱 3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다른 방법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톤까지 적재할 수 있는 카마즈 덤프 트럭도 있네요. 대단하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작업을 완수하려면 250만 대 트럭이 필요하겠군요. 다시 말하지만 이 트럭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겠죠. 이 작업을 정말 실행하려면 우린 지구상의 모든 덤프 트럭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쓰나미를 얼린 후에 이 얼음 조각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 인류에게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나미를 얼린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비슷한 일이 실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얼음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물론 진짜 쓰나미는 아니지만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꽤 흥미진진하네요. 이런 현상은 바다가 아닌 호수에서 일어납니다. 날씨가 풀리면 호수 표면에 단단한 얼음 거울에 첫 균열이 생겨납니다. 강풍이 불면서 흩어진 얼음 조각들이 해안 쪽으로 옮겨지는데 때문에 얼음 덩어리들이 갈라져서 조각들이 위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단한 얼음 파도는 해안과 완전히 가까이까지 올 수도 있는데 인근 주민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얼음 쓰나미에서 솟아오른 얼음은 해안선과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때때로 주민들의 주거지까지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보기보다 위험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도망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쓰나미와는 달리 여러분은 이 얼음 쓰나미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이제 다들 이해하셨겠지만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는 괜찮을 겁니다. 그렇다면 쓰나미를 막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얼릴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은 빙하들은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몇 도 낮춰서 이런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면 애초에 이런 파괴적인 파도 재앙이 일어날 원인을 하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냉동고는 분명히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유튜브에 가장 멋지고 상상력이 풍부한 구독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죠. 혹시 여러분이 이 비디오에 대한 정신나간 아이디어 혹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코멘트에 써주세요. 최고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면 새로운 비디오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죠. 그동안 구독해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은 시청자분들은 좋아요와 벨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모두가 리드를 알고 싶어 하니까요.